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아오고 또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바로 2거래일째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2020년 첫 1월 한 주, 1주째는 어떠셨는지요? 참 지수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개별 종목들마다의 서로 등락이 오고 갔던 그런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2020년 새로운 또 주도주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 바른증권 방송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2020년 바로 1월 상반기 때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우리가 좀 하나씩 탑 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에 5위입니다. 5위, 2주차 상승 가능 종목 5위. 자, 비보존입니다. 비보존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텍파마라던가 텔콘, 알프제약, 그리고 에스맥, 루미마이크로의 반등세가 바로 오늘 나왔는데요. 금요일날 나왔죠. 그래서 이 네 종목들이 굉장히 다들 강했어요. 그래서 비보존 관련해서 돼 있는 회사다. 비보존이 회사 이름이죠. 회사 이름인데 이게 상장 관련된 것들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임상 3상이 실패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비보존이 우회 상장과 관련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힘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네 종목이 올랐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4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4위입니다. HLB의 11만 원 전후 등락인데 예전에 이제 HLB 그러면은 뭐 10% 오르거나 뭐 20% 떨어지거나 20% 오르거나 뭐 이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HLB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5%대로. 근데 예전에 비해서 등락폭이 많이 변동성이 완화됐어요. 이 잠잠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HLB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두 종목 비보존과 HLB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HLB 비보존이 아까 임상 3상에 실패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거죠. 비보존이. 자, 근데 HLB도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거 위암 치료제를 바로 허가받기 위해 진행됐던 것이 임상 3상에서 발표했을 때 뭐 통계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로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곤두박질 쳤었죠.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6월에는 뭐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9월에 이거 리보세라닙이 바로 FDA의 신약 허가 신청 이 절차를 밟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올라갔어요.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하락분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몇 배 이상 올라갔죠.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HLB 뭐 저점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때 잡았다고 한다면은 고점까지 10배를 먹었습니다. 10배.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10배.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임상 3상에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건데, 그쵸? HLB가.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을 때 매수했다면 10배를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임상 3상에서 효과 없을 때 매수하면 10배 먹었다. 비보존이 지금 임상 3상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임상 3상 실패, 비보존 이런데 중요한 거는 임상 3상이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호재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다른 호재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올랐던 거는 우회 상장, 비보존이 우회 상장한다는 거 주주총회 열게 되는데 우회 상장한다는 거 발표한대죠. 자, 그런 것들이 계속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비보존 측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바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이 제품이 오피란제린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패했는데 정작 비보존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죠? 임상 3B상을 디자인해서 이런 대상으로 4나 5 이상인 환자들 대상으로 새롭게 진행을 할 방침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실험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이 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비보존과 관련된 것들을 비마약성 진통제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임상 상상 실패했지만
테마가 아직 살아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비보존 아직 뭐 에스텍 파마, 텔콘 RF 제약, 에스맥, 루미 마이크로 우회 상장 관련해서 좀 보실 수가 있겠고, HLB도 변동성 완화되면서 어쨌든 11만 원, 오늘은 11만 원 선 밑으로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2020년 상반기를 이 두 종목, 두 섹터가 좀 지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럼 3위 보겠습니다. 3위입니다. 흥구석유입니다. 자, 그리고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두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은 바로 이 석유와 관련된 종목이죠. 석유 관련된 종목이 오늘 굉장히 뛰었는데, 중요한 점은 이란에서 석유가 많이 나죠. 이란이 석유의 강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오늘 빅 뉴스가 나왔죠. 뭡니까?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이라크에서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했어요. 이 사령관이.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는 이란에 굉장히 큰 후폭풍이 닥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보시면은 트럼프가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따가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이분 솔레이마니님. 아무튼 이 사람이 죽었는데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가 이란의 석유 파동이 한 차례 일 것이다 라는 예상에 엄청나게 오늘 뛰었습니다. 자, 앞으로 월요일 바로 2주차 월요일에도 좀 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요거는 뭐 크게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고점에서 유지 중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꺾인 게 아니라 아직도 여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55,000원대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55,000원을 지지선 삼아서 삼성전자는 보다 강한 힘을 앞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대망의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안철수 테마주 해서 써니전자, 안랩 이렇게 해서 이 두 종목 굉장히 어제와 오늘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정계 복귀로 선언을 했고, 자, 그런 것들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안철수 테마주가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위가 됐고요.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중앙에너비스인데, 중앙에너비스는 이 석유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이낙연 테마주로도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테마가 쌍쌍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1위부터 5위까지 좀 잘 보시면서 1월 2주차 이 1월 상반기를 좀 멋있게 장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바로 텔콘, RF 제약, 그리고 에스텍 파마 등등이 비보존 우회 상장 가능성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루미 마이크로 등 뭐 3층, 이 3층 대강당서 했는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으면은 뭐 이런 것들 하죠. 주주총회 하면은. 자, 근데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했는데 여기서 의약품 뭐 이런 거 개발 제조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 위해서인 것을 전해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루미 마이크로라는 거는 뭡니까? 뭐가 생각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하는 회사입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죠. 아무튼 마이크로 이런 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IT나 반도체, 컴퓨터 이런 거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루미 마이크로가 주주총회 열어서 뭐라 그랬죠? 뭐 한다 그랬죠? 정관을 변경하는데 정관을 변경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데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반도체 이런 기업에서 의약품을 추가한다고 밝혔죠. 의약품 추가하면 뭐예요? 바로 비보존을 밑에 자회사로 둬가지고 우회 상장을 시킨다는 거죠. 비보존이 스스로 상장하기 힘드니까 우회 상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보존이 상당히 좀 좋다는 거고, 자, 아무튼 비보존을 알아봤고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이란 군부 실세, 이 솔레이마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솔레이마니인데 이 사람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데 미국이 공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아무튼 이것이 뉴스를 좀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트럼프가 이 사람 죽이라고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란이 또 뭡니까 석유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석유 관련 주들이 굉장히 크게 파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보존 관련주 볼게요. 텔콘 RF 제약인데 텔콘 RF 제약 많이 빠졌다가 어떻게 됐죠? 바로 금요일 날 큰 윗꼬리 달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실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8%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뭐 나머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텍파마 등등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우리 루미 마이크로 찾아봤죠. 루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미 장대 항목이 나왔네요. 오늘 29%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22%로 마감하는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안철수 1위 안철수 후보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안랩입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오늘 6%가량 빠졌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자, 그리고 루미 마이크로 봤고, 자, 그러면은 뭘 볼까요? 써니전자인데 써니전자는 좋았어요. 오늘 19%까지 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가는 플러스 13%로 마감을 했고 굉장히 추세 좋죠. 거래량도 어제보다 더 늘어났어요. 심지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 자이글 이런 것도 알랩 뭐 안철수 관련주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들 안철수 관련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HLB도 그렇고 비보존도 그렇고 2020년 1월 상반기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은 바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의 고귀한 이름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서비스로 무료 종목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을 주도할 대장주들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앞으로도 바른증권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범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